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킴입니다. 지금부터 딱 한 종목 팟캐스트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도 그 이승원 대표 모셨고요. 주동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동입니다. 네. 오늘 네. 게스트분도 오셨어요? 네, 지금 얼굴 없는 미녀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요. 소개는 얼굴 없는 미녀인데, 아니, 인사부터 하셔야죠. 와, 아니, 굉장히 아까는 이쁘시네. 마녀라고 이쁘시네. 하시고선 또 오시니까 미녀라고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마녀라고 한 거가 예전부터 얼굴 없는 마녀가 그 중국에 예. 무협 보면 많이 나오고요. 아, 또 그런 역시 개념으로 말씀. 상상에 맡기셔야 그 아름다움이 떠오르지.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걸 다시 마녀를 보고 얼굴을 보니까 마녀 그러니까 표정이 벌써 굳어지셔갖고. 아, 그러니까요. 은근슬쩍 미녀로 바꿨죠. 예. 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시장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배치기에 눈물 샤워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정승맞게 불 꺼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고 베개 위에 얼굴 엎어놓고 샤워해 샤워 눈물 샤워 배치기에 눈물 샤워를 들으면서, 네. 백지영이 총 맞은 것처럼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에일리 좋아하세요? 예, 에일리도 좋아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배치기도 모르고 에일리도. 저는 배치기 진짜 처음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배치기라는, 이게 배치기 아닌가. 이거 완전히 이거 나이 인증하는 건데, 이거. 죄송합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그 소장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 또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 어떤 거 새로운 서비스가 또 뭐를 또 준비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차후에 하나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준비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좀 소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다음번이래.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 뭐 예. 정말 만나지 않는 거랑 똑같은데 말이죠. 예. 저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생을 반복하는데 너무 더워갖고 이제 말씀드린 그렇지만 한마디로 개고생했죠.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가 자꾸, 음. 청취자분들도 네. 좀 그 날씨가 더워지셨으니까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경화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셨던데. 예, 그 트레이딩 스타라고. 네. 또 그 지난주에 우리 SK 하이닉스 했잖아요. 역시 첫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러면요, 이제 본론은 좀 다시 바로 들어가죠. 그 시장이 정말 어려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거는 한마디로 뭐 붕괴하는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부터 도대체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항상 이제 그 외부적인 변수가 이제 그 변하기 시작을 했을 때, 매크로 변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게 헤지펀드 애들이잖아요.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 이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헤지펀드 자금이 빨리 이제 이머징 마켓 청산하고 돌아가는 과정?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변동성 확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 같은, 우리 이제 거래소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하고 롱숏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애들이 일본 애들 사면서 한국 시장을 때려먹는 그런 롱앤숏. 예, 네, 그렇죠. 롱숏 플레이 걸려서 코스피가 못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매수 들어오는 척 하는 게, 이제 그 매도 쳤던 게 환매되는 자금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동조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더 급락이 더 빨리 나오는.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은 원래부터가 또 센치멘탈 마켓이니까. 약간 오늘 또 어려운 말씀. 오늘 좀, 그러니까 게스트가 오셔서 그런가, 왠지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롱숏 플레이하고 예. 나서 약간 머리가 뒤집어지다가 지금 센티멘탈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멘붕 왔습니다. 그 코스닥은 원래가 원래 자체 시장이 네. 왜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널뛰듯이 온유월 뭐 널뛰듯이 널뛰는 시장이라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변동성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 눈물 샤워는 그러니까요, 뭐로 아니에요.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이거 눈물 샤워만 100번 들었다니까요. 오늘 죽겠어요, 보니까 아주. 그 소장님도 예. 눈물 샤워 못 들어보셨다니까 혹시 나중에 되면은요 편집하시면서 이게 가능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눈물 샤워 하나 예, 붙여서 아니, 올려주세요. 소장님도 보니까 낯빛이 밝지는 않으신 것 같아. 정말요? 아니, 예. 오늘 햇빛만 받았는데 왜 낯빛이 바뀌었죠? 그래서 까매지셨나봐.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시소 게임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시소 게임마저도 시소가 부러져 버렸죠. 시소요?
예. 시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 타는 거? 그렇죠. 뭐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가 내리고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내리는 그런 시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소 게임의 의미가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약간 오늘 다들 그 어려운 얘기죠. 시소마저도 부러져 버렸다는 거죠. 부러졌다고? 예, 그동안은 그나마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서 투자자분들이 갈 데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서는 둘 다 내려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그것도 거죠. 워낙 있는 말입니까? 그게 시소 게임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또 아니, 주 소장님이 부러뜨린 것 같아요. 시소를. 그 시소를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부러뜨리지 부러뜨린 것 않았습니다. 같아요. 작년에 영화 뭐였죠? 부러진 화살? 예. 이제 보니까 이제는 부러진 부러진 시소 시소. 게임. 네. 예. 그것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왜 그런 거 같다고 소장님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온통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재 자체가 없었던 시장이었죠. 그냥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라는 거 정말 좋지 않은데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놈의 왕따가 다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호재가 없던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죠.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었던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죠. 12월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시를 했고 네. 북한이 이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2년 4개월여 만에 이 남북 대화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한 줄기 빛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워낙 왕따를 당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올라가는 그런 좋은 시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겠다는 얘기고 예.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좋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 일본에서 돈이 빠져나와갖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우리나라 시장만 그동안의 왕따가 이제 반대로 왕따가 되는 거죠. 혼자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람의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람이셨구나. 바람. 예. 네. 난 괜히 좋아했잖아. 바람이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좀 눈물쇼가 아니라 좀 희망의 그러니까요. 찬가 이런 걸 부른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작은 호재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아, 정말요? 예.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반등 안 하면 또 우리 주 소장님 되게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고 예. 찾아가는 것뿐만 눈물 아니라 샤워를 아주 그냥 크게 틀어놓고 그 집에다가 네, 놀아야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러면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볼 것도 없고 사실 저는 예. 별로 큰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 얘기를 오늘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하나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흐름이 앞서 주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랑은 약간 전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시각이 꼭 우리 시장에 좋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한 해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5월 한 중순 정도였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가 아마 기억하겠지만 5월 한 그 당시 중순 보면 미국에서 흔히들 얘기해서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5월 21일인가 20일 날 버냉키가 의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공식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후에서 중요하게 변화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던 것이 헬스케어 주식을 라는 거였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경기 디펜시브한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기 방어적인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도 그런 게 많이 올랐을 겁니다. 바이오나 이런 것들 하면서 헬스케어 그리고 대도 않는 종목들이 올랐죠. 저는 솔직히 그 주식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요즘 뉴스 보면 제가 안마기 만두고 뭐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거고 뭐 원격 진료 이런 거 또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런 흐름에서 싹 바뀝니다. 그 당시부터. 그러면서 뭘 사라냐라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사라 그러고요. 은행을 사라 하고 건설 기계 중장비 이러면서 흔히 얘기해서 경기 영어로 하면 시클리카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라는 의견이 급속히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에서 우리 시장도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방어주가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민감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갔던 거가 아마 그런 거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가 5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언론은 제가 한국경제TV도 그런 거 얘기하는 친구를 한 명도 못 봤어요. 뭐냐면 이머징 마켓을 주식을 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들이.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이 정말 왜 팔라 그러냐면 그게 똑같은 얘기야. 미국으로 돈이 다시 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주가 떨어진 거가 그런 요인인데 일본에서 주식 챙기고 그래서 그 미국으로 다시 채권을 사라는 건데 그 이머징 마켓에 그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재미난 브릭스 것이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핵심이에요. 예. 이머징 마켓에서 대표적으로 얘기 나는 것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예. 브라질 주식을 팔아라, 태국 주식 팔아라, 뭐 베트남 주식을 팔라 그러는데 예. 이게 정말 냉정히 보면 크게 보면 줄기에서는 다행스럽게 한국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한국 얘기는 없는데 근데 예. 그 이모징 우리 집 이모징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머징 아닙니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니, 이머징에서 그건 이제 정치권이 얘기하고 정치권이 얘기한 건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국격이 있는 나라 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보면 또 이상한 예. 사람들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닌데 딴 얘기고. 다시 근데- 이머징 간 건가요? 네, 근데 보면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거기서 경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안 빠졌는데 며칠 전에 한 것 갑자기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그게 RBS라는 은행이 있거든요. 로얄 예.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아주 유명한 예, 은행인데 스코틀랜드 예. 왕립은행. 근데 그 유명한 그 투자 전략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도 센 사람입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근데 6번째 나라로 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에 원화를 팔라 그래요. 원화를 팔고 한국에 이머징 마켓 다 팔라 그러는데 한국도 비중은 약하지만 거기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약간은 좀 분명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하튼 미국 시장 자체는 크게 걱정이 없고 조정이 길지 않을 텐데 여하튼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시각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네. 뭐 결론은 났네요. 버킹엄. 버킹엄이 또 뭐예요? 그게 농담이고요. 네.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미국 시장이 짧게 조정 나오면 항상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집게 조정 나오고 올라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매 더 맞고 그러니까 미국 3% 낼 때 우리는 한 7%, 8% 이렇게 내리고 설사 이번에는 예. 그들이 오를 때 우린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엊그저께인가 제가 오늘 신문 이렇게 그 뉴스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베트남 펀드를 사란 얘기가 일부 베트남 펀드 네. 사라고요? 네. 근데 내일 제가 봤어요. 좀 많이 올랐대요, 베트남이. 네. 근데 또 미국에서는 지금 베트남 주식 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에 조정에도 그게 분명히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예, 참고로 베트남 펀드는 워낙 시장이 작아서 큰 금액이 들어가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약간의 돈만 빠져나가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작잖아요, 매우. 네, 매우 작습니다. 전 베트남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가본 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가보셨어요? 대표님? 저는 베트남 못 가봤습니다. 소장님은요? 이제 앞으로 가셔야죠, 이제 베트남. 좀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나라는 잘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멕시코인데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멕시코, 제가 갔던 멕시코는요. 칸쿤. 우리는 칸쿤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GDP는 그 지역은 엄청 높은 그 동네입니다. 지역은? 지역 멕시코 시티는 갈 마음이 없었는데 비행기가 갈아타냐고 잠깐 하루 있었던 거죠. 다시는 안 가죠, 거기 멕시코 시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뭐 좀 시장 어려운 거 각각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 SK하이닉스 그런 얘기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하여튼 어떤 주식을 그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당장 사고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를 주식을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보고 매매하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걸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주식이 올라가고 그 뒤에 움직이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그렇죠. 드려서 꼭 이걸 종목을 추천해갖고 이게 오른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셨지 않으셨으면 가격이 좋겠습니다. 흔들리면 사실은 마음이 저도 이렇게 이걸 주식으로 먹고 살지만 가격이 내리면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보유할 때 가격이 좀 내려오더라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보유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줬을 때 뒷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정말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잠시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지 그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내렸을 때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면 사는 거죠. 소장님이 그래서 명언을 하셨잖아요. 주식은 뭘 산다고요? 때를 사는 거죠. 때.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때를 산다는 게 시간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작년에 하이닉스의 3만 원은 분명히 3만 원의 가격적인 의미에서 샀을 때 분명히 상투 가격이었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하이닉스의 3만 원의 가격은 여전히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3만 원의 가격에 사셔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투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 하여튼 거죠. 오늘도 반도체 얘기는 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면 지난 우리 주말 장세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잖아요. 뭐 JP모건 이런 데서 오늘 네. 우리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끝나고 녹음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한 얘기 듣고 팔았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저가 폰, 샤오미 얘기하고 모토 X 두주 연속 막 얘기했잖아요. 예. 중저가 얘네들이 폰 들었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폰 때문에 안 된다고 예, 삼성전자. 지난번에 한 얘기를 보고 예. 제가 또 저는 구글 이런 걸 열심히 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몇 명이 또 그런 걸 했어요. 예. 그 중국산 핸드폰, 예. 중국산 이제 영어로는 셀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셀폰 미국에 정식으로 왜 수입 안 하느냐. 예. 그런 얘기를 빨리 얘기를 하거든. AT&T 이런 데도 수입해서 자기네 물건 좋은 거. 음. 그러니까 뭐 적극 검토한다고 AT&T 얘기하는데 적극 검토가 잘 안 되는 게 물건이 없는데 자기네 중국에서도 소유하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그러니까 모바일 드램이 정말 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이 지금 스마트폰 포함해서 뭐 전화기가 뭐 2억 5천만 대 이 정도 수준으로 팔리는데 여전히 중국 시장에 보면은 뭐 20%도 채 안 되는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14억, 15억 인구를 감안하면 여전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바일 디램이 늘어난다라면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 딴 게 있는데 자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죄송하지만요. 혹시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집에 하셨어요? 있죠.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죠, 지금 집에. 3 갖고 계세요? 예, 3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요?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소장님 답답하시다고. 도대체 엘리도 우리 모르고. 이상해. 엘리도 모르고. 우리 또 지금 얼굴 없는 미녀님 눕고 끝내시네. 어떻게 엘리도 모르고. 아리따운. 왜 말씀드리냐면 예.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말이죠. 혹시 또 소장님 역시 모르실 거고 예. 대표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플레이스테이션 4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나온다는 거 들어봤는데, 그 엑스박스 이름은 또 뭔지 아세요? 엑스박스 이름이 뭐예요? 엑스박스 1이죠. 엑스박스 원. 그게 이번에 같이 나오는데 예.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 그 이전 모델보다 2배가 팔릴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엄청 모르겠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저한테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저러시더라. 저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미국의 뉴스를 본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예상치가 작년 판매의 2배예요. 이전 모델보다.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픽이라든가 3D 같은 게 훨씬 강화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우리가 모바일 드램이 있고 PC 램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그래픽 램이 들어가네요. 그래픽 드램 들어가죠. 근데 예. 그 값이 그거보다 또 한 30-40% 또 비싼데 어.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예. 그렇게 만들어갖고 엑스박스 1이나 그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오는데 진짜 돈 버는 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항상. 그래픽 D램을 만드는 게 세계에서 몇 나라?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개밖에 두 없대요. 나라. 딱 두 개.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 예. SK하이닉스 2개.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오늘 본론은 들어가죠. 저희가 첫 방송에서 말이에요. 우리 애청자분이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미포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관심인데, 이번 주에 말이에요, 대표님. 예. 조선업종이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모든 우리나라 증권방송,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삼성중업이다, 얘기가 많은데, 조선업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특히, 맞아. 죄송합니다. 대표님보다는 소장님이 더 전문이신데, 소장님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조선업종, 더 친분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조선업종 자체가 무조건 좋아진다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조선업종 자체가 최근의 흐름이 중고성가가 분명히 반등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업종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올랐나봐. 그렇죠. 보고서가 그냥 여기저기서 나와. 맞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내려서 반등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다. 신조성가, 클락슨 신조성가도 반등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그게 뭐, 33주인가 33개월인가 지금 잠깐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33주로 나오네요. 네, 33주. 구글링 해보니까. 예, 33주죠. 33개월이면 너무 긴 거니까. 어쨌든 오랜만에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봤더니 실질적으로 신조성가 자체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처럼 모든 종목들의 합처럼 모든 배들의 합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 진짜 일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벌크선이나 PC선, PC선은 조그만 선박이죠. 대형 선박은 아닙니다. 네네. 이 석유화 금반선이라고 하는 이 PC선, 이 일부 선가가 조금 오른 걸 가지고 사실은 기대감이 워낙 큰 거죠.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에 빛이 보였을 때 희망이 생기듯이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빛만 보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빛만 보고 살았다. 네, 아까 소장님이 또 어려운 얘기 하시던데 PC선이 화학선이죠. 화학선. 화학 제품 운반선.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래서 컴퓨터 다루는 게 모래 비싸.
PC선이 컴퓨터 나라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죠. 이제 그 PC 산업마저도 사양 산업이니까.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명 중에 40등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4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37등을 했어요. 3등이나 올랐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갖고 3등이 올랐구나. 너 이제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쪽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신조성과 중고성과 반등 그것만 놓고 보면 얘 가능성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뭐 한 명은 전학 가고 한 명은 퇴학당하고 한 명은 학교 안 나와갖고 결국은 37명밖에 없는 데서 37등 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야구부. 그렇죠. 한 명은 야구부. STX 그룹은 날아가고 그런 그렇죠. 건가?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것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가능성 있구나인데 안을 놓고 보면 사실 조선업황 자체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시추에서 생산으로 뭐 패러다임이 이동됐다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있을 때 가능성 있는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수주를 받았던 현대비포가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자체도 당시에선 매력적이었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 산업 자체가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우리 거죠. 소장님이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셨나봐요. 전 약간 그러니까 졸려졌어요. 이해가 안 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마이클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PC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현대미포가 PC선 쪽이니까, 현대미포가 간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쉐일가스 이제 막 생산하고 나서,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배 실어다 날라야 되니까, 화학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그 맥락으로 놓고 본다라면.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그쪽이 맞다라는 거죠. 예, 현대미포 정도는 좀 얘기가 논리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현대미포가? 현대미포도 근데 많이 올라가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괜찮다라는 거고 앞으로 무작정 좋아지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겠고 특히 뭐 유럽의 선박금융도 더 활성화돼야 되고. 맞다. 현대미포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미포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무슨 어쨌든 간에 못해요. 누가 들어만 30년 한 사람 우리가 그 마켓별로 얘기하면서 현대미포 지난 시간이었구나. 마켓별로 얘기하면서 야 이거 2조 몇천억밖에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야? 2조 몇천억. 2조 원대 초반밖에 안 했는데 2조 3천억, 2조 3천억. 현대미포가요? 그렇죠. 네. 그밖에 안 창피하네. 했어요. 지금 젠덱스가 1조 넘었었잖아요. 젠덱스가 1조가 넘었었잖아요. 시즌하고 두 개 합쳐갖고 무슨 2조라고. 말도 제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2004년도였을 겁니다. NHN하고 현대차하고 시가총액이 같았어요. 그때 도대체 누가 비정상적인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차랑? 그렇죠. 현대차랑 NHN이 시가총액이 똑같았습니다. 현대차가 싸보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방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게 현대미포가 시가총액 2조 원대 초반이었을 때 앞서 뭐 코스닥의 바이오 벤처들이 두 기업이 합쳐서 시가총액 2조였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뭐가 정상이냐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셨으니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주시장에 정말 불만이 하나 있거든요. 미국에서 방송 보면 다들 정말 뭐라 그러죠? 자신 있게 자기 얘기를 다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가는 저는 사실 요번에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 주식을 별로 안 보니까 젠백스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있는지도 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젠백스에 대해서 다들 한결같이 신문이나 TV에서 욕을 하고 뭐 비싸다 그러는데 왜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 젠백스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욕했잖아요. 언제? 제가 욕했는데 세게 욕하면 항의 들어오죠. 항의 들어와요. 왜냐면은 누가? 바로 시청자가 전화해갖고 너 때문에 주식 빠졌다고 나쁘다 그러면 좀 바로 항의 오고요. 이거 깨알 자랑이네. 이 대표님은 그렇게 뭐 예전에 깔때기를 들이시네. 예전에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방송에다 대고서 이 종목 뭐 정말 막말을 했어요. 한번 회사 쓰레기라고 그랬다가 회사에서 항의 전화 오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TV에서 한국경제TV 말고 다른 데서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나쁘다고 누가 얘기했다가 조직폭력배가 찾아왔어요. 방송국 앞으로. 요즘도 그래요? 한 몇 년 된 얘기죠. 요즘 TV 출연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시청자한테만 항의 옵니다.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젠백스가 보니까 1조 몇천억이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예, 봤거든요. 1조는 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기는 알았는데 막 그렇게 얘기 막 까는 게 막 예,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방송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정상이냐, 뭐가 비정상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청취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NHN의 시가총액이 똑같았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더 뒤로 가면 현대차랑 기아차랑 시가총액이 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1999년도. 지금 어떻게? 1999년도에서는 현대차랑 기아차랑 시가총액이 같은 시절도 있었어요. 주소장님 주식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듣다 보니 깨알 자랑을 두 분이서 많이 그쵸. 하죠. 그렇게를 했을 때 과연 뭐가 정상이냐, 예.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비정상인 부분을, 무리하게 부풀려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여튼 SK하이닉스 예. 하고 나한테 SK하이닉스는 시총이 얼마야? 시가총액이? 22조, 23조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22조에서 23조 사이.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지금 43조 정도? 현대차. 정확하게는, 예, 얼추 현대차가 훨씬 비싼 거는 뭔가 말을 좀 되는 느낌? 예. 네, 그 정도 느낌이네요. 어쨌든 뭐 미포가 싸다. 네. 캐시 갖고 있는 캐시만 해도 2조인데 뭐 그냥. 그쵸.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동굴에서 흰 빛을 봤을 때 조그만 빛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에서도 뭐 한 말씀 드리면은 여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죠. 양적 완화의 맨 마지막, 즉 위험선호 증가의 종착역은 결국 선박금융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박금융이 확대되는 시점이 바로 조선업종이 정말 좋아지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조선업종에 대해서 예. 한번 추가적으로 몇 마디만 저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상식적에서 말씀드리면 조선은 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 혹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산업시찰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어요? 산업시찰이요? 네, 포스코도 저희 가고 고등학교 예, 때는 이렇게 맞습니다. 한번 돌아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네, 주로 초등학교 포스코 때? 많이 가요. 그 대부분이 포스코 가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는데 네, 경주 가면서 네, 포스코 시찰하고. 다들 다녀요 그때. 네, 그래서 다녀요. 근데 가보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중공업이 엄청 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다. 예, 후광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조선업종은 저는 오히려 단순하게 봅니다. 뭐냐면 우리 애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자동차 아까 얘기 나왔지만 현대차도 얘기 나왔지만 자동차 가격 있잖아요. 예. 뭐 그랜저면 그랜저, 에쿠스 그리고 엑센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작은 싼 차부터 비싼 차까지. 대충 이 대표님 엑센트 이런 게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엑센트 한 1,000만 원 하지 않나? 1,000만 원. 우리 또 회장님은 또 회장님이시니까 소장님은 그랜저 이런 거 얼마예요? 대충. 지금 3,500에서 4,000만 원. 우리는 3,500. 그 정도면 우리 애청자분들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큰 배 있죠, 유조선. 예. 엄청 배 유조선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저도 그 기억이 나. 어렸을 때 현대중공업 시찰 갔더니 저기에 잠실운동장 항상 비교했어요. 잠실운동장이 6개가 들어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만큼 큰 게 유조선인데 이 대표님 여쭤볼게요. 그 배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배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게 다 쉽다 하는데 배 가격은 말이죠. 예. 이게 지금 대충 1억 달러로 보시면 돼요. 1억 1억 달러 달러. 되는데 1,100억. 안 될 때는 8천만 달러, 9천만 달러고 2007년에 호황이었을 때 말이죠. 1억 8천만 달러. 네, 부르는 게 부르는 값이었던 게 시절이 값이고 있었죠. 중고선가 얘기하는데 중고선가가 1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만큼 이게 되게 위아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클락슨 인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락슨 인덱스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현대중공업을 좀 매매한 적이 없어요. 예. 3, 4년 전에 하던 건 다 팔고 끝냈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한 20만 원 좀 넘나 그러잖아요. 예. 예전에 50몇만 원 갔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언젠가 또 간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이게 왜 그거를 또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큰 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경쟁력이 싸다 그러면 쉽게 이거 아니까 베트남 가서 만들면 되고 맞습니다. 어디 가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은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동남아, 저는 동남아 딱 한 번 여태까지 가봤는데 우기에 보면 맨날 비 오죠. 예. 근데 배를요 실내에서 만드나요? 큰 배를? 밖에서 만들죠. 밖에서 만들죠. 도쿄에서 만들죠. 너무 더우면 못 만들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다 용접하는데 비 오는데 무슨 용접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대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한국.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진중업에서 필리핀 어디 갔잖아요. 예, 수비 수비. 조선소. 수비까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더워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갈 때부터 사람들이 이 조선업종을 좀 아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가지 않았나요? 뭐 있겠죠. 뭐가 네, 있겠지만 인건비? 거기는 또 비가 안 온다고 또 그러는데 제가 안 가본 데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여하튼 제 결론은 서둘르지도 않아도 된다. 조선업종. 조선업종. 왜냐하면 가기 시작하면 50만 원 가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정말 때를 사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정말 생뚱맞은 얘기 해드리면 OCI 같은 거 있잖아요. 네. OCI 뭐 태양광이네 어쩌냐 저쩌냐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또 60만 원 간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60만 원, 5, 60만 원을 두 번 갔잖아요. 여태까지. 한 5, 6년 전에 한 번 가고 네. 재작년인가 한번 일본에서 그 핵 문제, 원자력 분전했을 때 한 번 더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엄청 떨어졌는데 언젠가 다시 가면 또 갈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미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답답하신 분들은 뭐냐면 또 에스텍스 조선 많이 빠진 거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있다니까 아, 답답해 죽겠어. 그런 거 에스텍스가 대련 같잖아요. 에스텍스 대련.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거 하는 에스텍스 대련. 그게 뭐예요? 중국에 가서 그런가 그 에스텍스가 가갖고 지금 에스텍스 대련을 한 해 만에 지금 거기서 기술 유출을 한 해 만에 그러잖아요. 에스텍스 그룹도 지금 완전히 다 나가리 나갔고. 그래서 지금 그 에스텍스가 문제인데 우리가 또 현대미포조선을 얘기하면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안 사고 또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서 또 머리 쓴다고 저 바닥에 내려가 있는 한진 이런 거. 한진중공업이나 아니면은 저기 에스텍스 조선에요.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거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예,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때를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하게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부분이 있을 때 가장 유명한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거죠. 과거 자동차면 현대차에서 사면 되고 반도체면 100% 반도체 하이닉스를 사면 되고 가장 유명한 통신이면 SK텔레콤을 사면 되고 사실 조선업종 자체가 돌아섰을 땐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되고인데 가장 유명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가장 싼 주식을 산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다 모든 걸 내 맘대로 했는데 딱 3개가 안 되는 게 주식, 자식, 골프만큼은 내 맘대로 안 돼. 그래도 아직 애가 어리잖아요. 이 대표님은. 아, 저는 애가 아직 어리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야지. 벌써부터? 예, 안 됩니다. 맘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하여튼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몇 가지 진행사항 지금 확인해보죠. 이 대표님. 예. 저기 뭐 서버도 교체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팟빵에 들어와서 녹음하고 있는데 팟빵. 예. 네. 이 팟빵 서버 말고 다른 서버로 이사 갔어요. 아이블로그닷컴으로. 아이블로그.com? 네, 무료더라고. 무료? 헝그리 정신으로. 네, 그 헝그리 정신으로 네. 무료길래 잽싸게 옮겼지 또. 네. 그 목표는 일단은 우리 비즈니스 분야. 왜냐면 그 지난번에 그 옮기기 전에 네. 그 팟빵에 없어서 그런가. 그 옮기기 전에 팟빵 서버 샀던 거는 그 10위권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었죠. 네, 시작하자마자 한 10위권에 7인가? 들어갔는데 네, 했었는데. 이거는 다시 올린 거는 순위에 없어, 이상하게. 좀 뭔가 이 야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다시 한번 10위권 안착. 글쎄요, 한 3개월 아니면은, 탑3 안에 들지 않을까요? 저희 열심히 하면,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면, 뭐 그런 순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집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집착합니다. 전 집착하는 남자예요. 올라가면 와이프가 사랑받나, 와이프한테? 아니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도 서비스 새로 오픈했다면서요? 예, 카카오 페이지 이번에 새로 서비스 하나 또 오픈을 했고요. 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공개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7번입니다. 7번. 그러니까 20% 수익 나는 딱 한 종목인데 굳이 20%가 아니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7번을 무료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카카오 페이지 또 다른 뭐 귀로 듣는 딱 한 종목이라는 것도 해놨어요. 왜냐면 또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글로 보는 거 시간 어렵다. 나는 그냥 운전하면서 듣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하철에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귀로 듣는 딱 한 종목이라는 서비스로 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언제 오픈해요? 페이스북도 지금 오픈했어요. 페이스북도 그래? 오픈했는데 네. 지금 활동이 일이 많아갖고 활동이 약간 좀 더 던지고 있을 것 뿐입니다. 대표님이 아직 대표님이 혼자 1인 대표시네?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이거 일만 많어. 그리고 이상해. 우리 프로세스는 대표를 조진다야. 그리고요, 그 네이버에서 카페 만드는 거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공개했죠. 죄송합니다. 만든다고 해놓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소장님도 좀 시켜요. 예. 우리 소장님은 연구하시느라고 바쁘셔갖고. 네. 연구 그만할까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 애청자분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시고요. 하여튼 가능하시면 들으신 다음에 댓글도 좀 올리시고. 예. 그 별표
아, 별표. 별표 든데 돈 하트. 드는 하트?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런 거 좀 눌러주시는 그거가 이제 센스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송 마무리하죠. 세 번째입니다. 벌써. 죄송합니다.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랑 같이 한번 하시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